깊고 푸른 밤, 도시의 불빛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가운데 작은 붕어빵 포장마차의 따뜻한 불빛은 유독 더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밤, 교복 차림의 한 여고생이 능숙한 솜씨로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포장마차 안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여고생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마치 그녀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붕어빵 냄새는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며 지친 이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갓 구워낸 붕어빵 특유의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는 지나가던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붕어빵 포장마차 앞에는 따뜻한 온기를 찾아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 각자의 얼굴에는 하루의 고단함과 함께 붕어빵 한 조각에서 얻는 작은 행복이 공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리으리한 고급 세단 한 대가 붕어빵 포장마차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운전사의 부축을 받으며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그룹 회장님이었습니다. 그의 풍채는 위엄이 있었고 눈빛에서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회장님의 옆에는 아직 어린 하지만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소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옷차림은 물론이고 그를 둘러싼 공기마저도 고급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회장님의 손자이자 그룹의 후계자로 불리는 재벌집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처럼 장난기 넘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여유로움과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지루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최고급 장난감, 전 세계를 누비는 여행, 개인 전담 교사까지. 그에게 결핍이란 단어는 사전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았지만 진정한 교류나 깊은 감정의 나눔은 드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고 통제되는 삶 속에서 민준이는 가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화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함이 부족했습니다. 붕어빵 포장마차의 따뜻한 불빛과 달콤한 냄새는 그런 민준이에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동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 민준이의 눈에 붕어빵 포장마차와 그 안에 있는 여고생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유독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을 때 민준이는 왠지 모를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포장마차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이는 여고생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붕어빵 굽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여고생의 얼굴은 땀방울로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왠지 모를 따뜻하고 아련한 빛이 느껴졌습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묵묵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붕어빵을 뒤집는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모든 마음이 그 붕어빵에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년의 눈물에 할아버지와 운전사는 물론 붕어빵을 굽던 여고생까지 모두 놀라 소년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포장마차 주변을 오가던 사람들도 멈춰서서 이 뜻밖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어디 아픈 거니?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여고생을 가리키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는 흐느낌에 들썩였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같아요. 엄마 보고 싶어. 민준이의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의 단단했던 표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9년 전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기보다는 자신의 강압적인 결혼 반대로 인해 딸이 집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딸은 가난하지만 마음 따뜻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할아버지는 그 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중시했던 할아버지는 딸의 선택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결국 딸에게 가혹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항상 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딸을 잃은 슬픔만큼은 결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외동아들이자 유일한 손주였습니다. 민준이의 엄마는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사진 속 희미한 미소와 할아버지의 회상 속에서만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항상 아련하고 그리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민준이가 생전 처음 보는 여고생을 향해 엄마 같다고 외치며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세게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황급히 여고생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흐릿한 포장마차 불빛 아래서도 그녀의 모습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고생의 얼굴에는 19년 전 집을 나간 자신의 딸과 놀랍도록 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인매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웃을 때 살짝 휘어지는 눈매와 야무지게 담은 입술은 마치 젊은 시절의 딸이 시간 여행을 통해 눈앞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 딸의 딸, 즉 내 손녀딸일까? 아니면 내 딸이 돌아온 것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과 함께 잊고 살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여고생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니?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니? 여고생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피곤해 보였지만 총명함과 함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붕어빵 장사로 할머니 병원비를 벌고 있어요. 수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 특히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병원비를 벌고 있다는 그녀의 말은 할아버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의 딸 이름도 수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집을 나간 후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혹시 그 딸이 홀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하면서도 간절한 희망 섞인 추측이 할아버지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딸이 힘들게 살다가
홀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할아버지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흐느끼며 수연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수연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수연은 따뜻한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며 작은 붕어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꼬마 도련님, 울지 마요. 이 붕어빵 먹고 기운 내세요. 달콤하고 맛있는 붕어빵이에요. 민준이는 붕어빵을 받아들고는 조금 전까지 엉엉 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붕어빵의 맛은 민준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 했습니다. 붕어빵의 파탄금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그의 입안 가득 퍼졌고 알 수 없는 위로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연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녀의 출생 기록, 엄마의 이름, 어릴 적 기억들을 더듬어가며 질문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태어난 병원, 어릴 적 살았던 동네, 그리고 엄마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하지만 제가 너무 어려서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따뜻한 품과 달콤한 목소리만이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수연이 전하는 조각난 기억들은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있는 딸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딸이 어릴 적 즐겨 불렀던 자장가, 딸이 가장 좋아했던 동화책 이야기까지 수연의 이야기 속에는 딸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여고생은 바로 자신의 손녀딸이었습니다. 19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매던 딸의 흔적, 그리고 그 딸이 남긴 소중한 보물. 할아버지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마침내 억눌렸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수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과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의 할아버지란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너의 사촌 동생이야.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수연은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니, 그리고 사촌 동생까지 그녀의 삶은 늘 할머니와의 단둘이었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고 친척이라고는 할머니뿐인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할머니와 붕어빵 포장마차, 그리고 학교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자신을 향해 엄마 같다고 외치며 울던 모습, 그리고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낯설지만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연에게 지난 19년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딸을 떠나보냈던 후에 딸을 찾아 헤매던 날들, 그리고 민준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까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때로는 슬픔에 잠겼고 때로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에게도 엄마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가족의 존재를 다시 찾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동시에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이는 수연의 옆에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이제는 울음을 그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해온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둘은 붕어빵을 통해
이미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붕어빵 포장마차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기적의 공간이었습니다. 붕어빵이라는 소박한 매개체가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살자. 내 할머니도 모시고 와서 같이 살자.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거야. 수연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어린 나이에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지만 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촉촉이 맺혔습니다. 그 후 수연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수연은 꿈에도 그리던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을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최고급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수연을 누나라고 부르며 따랐고 수연은 민준이에게 따뜻한 엄마이자 다정한 누나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밝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붕어빵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과 희망, 그리고 기적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붕어빵을 볼 때마다 그들은 그날 밤의 기적을 떠올리며 서로의 존재에 감사했습니다. 가끔 민준이는 수연에게 붕어빵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그러면 수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를 위해 붕어빵을 구웠고 그때마다 민준이는 처음 붕어빵 포장마차에서 맡았던 그 따뜻한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그 냄새는 그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유대감을 의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붕어빵 하나가 가져온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소박한 붕어빵이 1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운명을 다시 잇고 한 소년에게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해주며 한 소녀에게는 따뜻한 가족의 품을 안겨주었습니다. 붕어빵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매개체였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붕어빵이 가진 따뜻함과 나눔, 가족의 등의 감정을 잘 표현하며 보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민준이의 눈물은 단순히 엄마를 닮은 사람을 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알 수 없는 결핍감, 따뜻한 엄마의 손길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진짜 가족의 온기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연에게서 민준이는 단순히 엄마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존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딸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뒤늦게나마 손녀를 만났다는 안도감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재벌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후회가 붕어빵, 포장마차의 불빛 아래에서 비로소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오랜 응어리가 붕어빵이라는 작은 매개체를 통해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수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붕어빵 포장마차는 그녀에게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공간이었고
이제는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게 해준 운명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붕어빵을 굽는 동안 수연의 마음속에는 늘 돌아가신 엄마와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붕어빵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정성을 담았고 그 정성이 민준이의 눈에 그리고 할아버지의 마음에 닿았던 것입니다. 그 정성은 붕어빵의 맛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붕어빵이라는 작고 소박한 음식이 거대한 재벌가와 평범한 여고생의 삶을 이어주며 따뜻한 가족애와 희망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질적인 풍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으며 진정한 행복은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세상의 모든 붕어빵이 이처럼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기를 바라며 우리 주변의 작은 나눔과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세계에 1,000원 하는 붕어빵을 하나씩 사는 사람에게 더 싸게 팔아야 한다고 말하는 따뜻한 마음, 손주를 위해 붕어빵을 남겨두는 할머니의 숨겨진 이야기처럼 우리 주변에는 작은 붕어빵 하나에도 감동적인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겹쳐져 재벌집 아들이 길거리, 붕어빵 여고생을 보고 울어버린 사연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감동적인 이야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시청자들에게 붕어빵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통해 따뜻한 감동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마치 붕어빵의 달콤한 파탄금처럼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남겨주는 이야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수연과 민준이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이야기는 붕어빵처럼 따뜻하고 달콤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물질적인 풍요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가치, 즉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세상에 알리는 소중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붕어빵은 단순한 겨울 간식이 아닌 사랑의 연결고리, 희망의 상징, 그리고 기적의 증거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